중개업자분들이 이 건물은 얼마예요? 이제 다 물어봤어. 다 100억이 넘어. 기자님 혹시 생각 있어요? 나 월세방 알아보고 있는데. 부자로 소문났나 보다. 근데 건물주가 생각하는 가격과 수익이 너무 괴리가 커요. 공업지역에 지식산업센터라는 아이디어를 낸 거지. 누가 낸 아이디어인지. 서울이, 수도권이, 동탄이, 파주가, 위례가 거기 있는 수많은 상가들이 올라갈 수 있을까? 아주 어려울 거야. 서민들이나 은퇴자 또는 중산층들이 거기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보겠다고 들어오는 속아서 사시는 경우 이 많지. 먹이사슬이 착착착착 완성이 된 거죠. 네, 세상에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를 모으고 모아서 삼촌이 조카에게 설명해 주듯이 아주 잘근잘근 유익하게 설명해 주는 삼촌 경제학 시간. 오늘도 삼촌 김원장 선생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꼬마 빌딩 이야기 할 거예요. 꼬마 빌딩? 네. 꼬마 빌딩 우리 모두의 꿈이잖아. 그렇지, 하나씩 갖고 싶지. 꿈이지. 우리가 박지성 선수도 아이유도 이효리도 뭐 성공한 교수님도 성공한 정치인도 NBA 영포 빌딩도 왜 다 빌딩을 살까? 모든 아이돌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제 수익이 남았다고 판단했거나 실제 남았거나 또는 뭐 앉아서 월세 받으니까 또는 가치가 계속 올라가니까. 투자로 사는 거죠, 투자로. 근데 이게 과연 지금도 되는가? 무너질 기미가 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꼬마 빌딩 상업용 가격이? 빌딩 이야기가 아니에요. 미국이 지금 상업용 빌딩 위기잖아요. 네. 상업용 빌딩이라는 건 지금 이 3%가 있는 이런 파크원 같은 50층짜리 건물. 뭐 이런 게 한 8,700억짜리 네. 그런 이야기 아니고 동네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근린생활시설 근생이라고 하잖아요. 한 5층 뭐 이렇게 올라가는. 이제 1종 있고 2종 근생이 있는데 옛날엔 이제 단독주택 2개였는데 밀고 같이 올리는 거. 이런 오늘은 거. 그러니까 슈퍼하고 약국 넣을 수 있는 그런 꼬마 빌딩들의 가격이 과연 유지될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신도시 택지 공급이나 아파트 공급할 때 이게 상업지역, 여기 지원시설 부지, 네. 학교 부지, 공원 부지 뭐 이렇게 하니까 기본적으로 아파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아파트를 계속 짓다 보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짓다 보니까 거기에 요만큼은 상가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지 당연히. 해야죠. 상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상가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는 수요가 있는데 상가는 경제활동 인구가 주는데 오히려 2015년부터 줄고 있는데 상가는 그러니까 거대하게 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초과 공급되고 있다가 이제 서울까지 공실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상가 공실률이. 그러니까 상가 공실률이 높아지는 순간 꼬마 빌딩은 가격 유지가 어렵죠. 수익이 안 나오니까. 요즘 그러니까 아파트에 딸린 상가가 공실률이 늘어나면서 아파트에 딸린 상가도 워낙 이제 그거는 이제 집합상가 이야기인데 그건 조금 다른데 우리 동네 상가는 아파트 상가 아니면 꼬마 빌딩 상가 아닙니까? 꼬마 빌딩 상가인데 이제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이 있는데 요 지역 안에서 우리 뭐 아파트에 이렇게 집합상가 있잖아. 근데 거기다가 그 옆에다가 누가 그 신호등 옆에 대로변 옆에다 상가를 또 지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공급이 늘어나지만 않는다면 그런 상가들은 지금도 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주위를 돌아보세요. 서울에 지하철역이 302개인가 있어요. 지하철역 아무데나 내려가지고 빌딩 안 올리고 있는 데가 있는지 한 군데라도 지난 10년, 20년 동안 서울에 다 올린다고. 3층 상가에 있는데 어디 가보면 8층 돼 있고 8층 상가에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 당연히 오피스와 상가의 공급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늘어나는 게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또는 뭐 신도시를 통해서 뭐 정비 계획을 통해서 근데 아파트가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데 우리가 아파트를 늘리는 방식을 한번 알려줄까요? 보면 일단 아파트는 서울은 이제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 공업지역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예. 도시는 보통 그렇게 나눠지는데 주거지역에는 이제 아파트 용적률 높게 해줘서 저 조금 더 이제 재건축할 때나 재개발할 때 좀 더 높게 아파트를 짓게 해주고 상업지역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오피스예요. 살면 안 돼. 그래도 살아도 뭐 되게 만들어줬죠. 되지. 그렇지. 신혼부부들 막 오피스텔 많이 들어가고 옛날에 뭐 난방이 되네 안 되네 했는데 지금 다 풀어줬잖아요. 네. 그래도 아파트가 더 부족해. 그래서 우리가 개발한 게 주상복합이에요. 네. 도심에서 지금 이런 데죠. 브라이튼 MBC 있던 자리. 서울도 결국 방송국 허물고 주상복합 아파트 세웠잖아요. 1, 2, 3, 4층 상가, 위쪽은 뭐 오피스나 주거시설. 저녁 되면 사람들이 공동화가 심하니까 근데 아파트는 부족하니까 주상복합 아파트 주와 상이 복합되는 네. 처음에 5대5였어. 그래서 근데 이제
상은 분양이 안 돼. 아파트는 막 100대 1이고 6대 4, 7대 3 이렇게 7대 상가 비율을 줄이고 있다는 거죠? 상가 비율이 10%까지 줄였는데 지금 5%까지도 줄어요. 저 브라이튼은 5%예요. 네. MBC 허물고 지은 주택. 요즘 가게가 필요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식료품은 컬리, 공산품은 쿠팡이면 되니까 가게 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상가는 계속 들이부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피스인데 다 살게 됐잖아. 오피스텔인데. 그게 건축법상이니까 당신 여기서 라면 주무시거나 아이고 여자친구 라면 끓여 먹으면 안 돼요. 이럴 수 있나? 내가 들어가 살겠다는. 그렇지. 거기 다 주방이 있고 목욕탕 있는데 주상복합도 결국 그래서 이제 상업지역까지 우리가 아파트를 높게 많이 짓고 있는데 아파트 또 짓고 싶은 거야. 그게 이제 공업 지역에 지식산업센터라는 아이디어를 낸 거지. 누가 낸 아이디어인지. 그래서 이제 공장형 아파트예요. 여기는 뭐 사람 사는 데는 아니에요. 목욕탕도 없고요. 공용 목욕탕 저기 계단 저 복도 끝에 있어요. 여기는 아파트는 아니고 그러니까 뭐 양도세가 뭐 저 중과되거나 전혀 그런 거 일가구 이주택 포함 안 되고요. 여기 이제 뭐 인터넷 사업하거나 이진우 프로 같은 사람들이 와서 유튜브 스튜디오 같은 거 할 수 있게 한 거죠. 가보면 아파트하고 다 똑같고 요즘 다 이제 또 이제 그 저기 뭐 지원 시설 그 중에 기숙사 지산에서 사람이 살아요? 아니 살면 안 되지. 그런데 꾸며놓고 살아요? 들어가 살면 어쩔 건데. 그래서 이제 살게 만들어졌나 보지. 바닥난방도 할 수 있고. 바닥난방은 안 되는데 분양할 때 벌써 분양 사무소 앞에 모델하우스 옆에 가보면 그 타이탄 트럭의 뒤에 주방 설치해 드립니다. 이렇게 광고물 아저씨들 약간 불편하지만 사는구나. 네. 그것도 만약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할 거야? 예를 들어 생활형 숙박시설, 생숙 그거 다 에어비앤비 같은 거 하세요. 노후에 이런 거 하세요. 그거 다 오피스텔 똑같아요. 들어가 보면 주방 다 있고 싱크대 다 있고 숙박시설이니까 화장실, 목욕탕 다 있어야지. 그럼. 그건 생숙인데 이제 이 많은 생숙이 다 숙박시설이 돼도 문제죠. 그러면 이제 숙박업 시장이 어떻게 돼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버티기. 그래서 롯데그룹 신덕호 회장님은 호텔에서 1년 내내 살았대잖아요. 그게 호텔이 그럼 숙박시설이야, 거주시설이야? 거기는 이제 호텔업을 하시니까. 자기 호텔에서는 거주를 해도 되나? 아니 김우중 회장도 힐튼 호텔 제일 끝에 층에 다 쓰셨지. 1년 내내 살면 그게 숙박이에요? 거주지. 어쨌든 그래서 생숙도 오피스텔 용도 전환을 주민들이 다 도장 받아오면 시켜준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지? 결국 아파트가 된 거예요. 네.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아파트만 짓는 거예요. 네. 아파트만.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주거시설만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아파트를 지으면 그 앞에 상가가 생겨야죠. 그 상가 공급이 이렇게 따라서 늘어나는데 이제 신도시나 지구단위 계획을 할 때는 이제 LH 같은 데서 이렇게 잘라주죠. 여기는 여기 상업지역입니다. 약구 가고 여기 1층, 3층까지는 이렇게 하고. 만들어. 아이고 이 건물은 여기서만 다 같은 상업지역이어도 노래방은 이쪽에서만 하세요. 왜냐면 애들 학원이 여기 들어가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상가를 분양하는데. LH 입장에서는 이걸 잘 팔리잖아요. 상가가? 상업시설은. 원가도 적게 들지. 그렇지. 그리고 조그맣게 짜라파니까 결국은 많이 이익이 생기지. 보통은 주거지역은 아파트 지을 때는 입찰가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분양가 상한제는 경쟁 입찰이래요. 상가 분양가 상한제는 없으니까. 상업지역은 경쟁 입찰. 그러니까 1,000억짜리 땅을 4,000억에도 팔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나고 그다음에 옛날에는 슈퍼마켓 같은 것도 상업지역에만 그러다가 아파트도 그러다 오피스텔 쪽에 요즘은 이제 뭐 지산 이런 데서 지원시설에도 슈퍼마켓 들어갈 수 있게 자꾸 공급이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고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신도시의 상가 분양 같은 건 조심하셔야 된다. 지금 신도시에 아파트 붙고 상가 붙고 하는 게 그게 무슨 수요 예측 정확하게 해서 하는 거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대충 공기업 직원이나 공무원들이 대충 뭐 만들어서 분양하는 거라서 미분양 나와도 할 수 없는 건데 아파트야 뭐 내가 들어가서 살아도 되고 뭐 하지만 상가는 전혀 다른 거니까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 요즘 이제 돌고 있더군요. 안 그래도. 그래서 꼬마 빌딩 이야기 나왔으니까 자 이제 뭐 우리가 서교동이다 상수동이다 제가 요즘 사무실을 얻으러 다니다 보니까 저거 얼마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니까 5층 건물이에요.
5층에 1층에 뭐 있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세를 보니까 200만 원 받는데 300만 원 받고 있는데 한 10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월세가 1000만 원 나오면 기대 수익이 1000만 원이라면 이 건물이 한 30억? 뭐 월세 1000만 원이면 1년이면 1억이니까 한 30억 좀 하겠죠. 30억. 네. 그러면 3%, 4%의 영업이익을 보니까 은행 놔두는 것보다 조금 더 손해인데 금리가 좀 떨어진다고 치고. 근데 지금 뭐 사실은 30억 은행에 놔두면 3.5 받으니까 사실은 네. 그 1000만 원보다 더 나오고 훨씬 네. 편하지. 네. 상가하면 공실 쓰지, 부동산 중개비 들어가야 되지, 보수해줘야 되지, 주차장 갖고 싸우지. 이게 보통 일이에요. 은행에 놓으면 그냥 따박따박 이자 나오니까. 예. 근데 30억짜리 빌딩 여러분이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중개업자분들에게. 이 건물은 얼마예요? 이제 다 물어봤어. 다 100억이 넘어. 1년에 1억도 넘는데? 100억 하시는데 지금 이거 84억. 근데 기자님 혹시 생각 있어요? 뭘? 사는 걸? 대출 받았어. 나 월세방 알아보고 있는데. 부자로 소문났나 보다. 근데 뭐 제가 뭐 몇 군데나 돌아다녀 봤겠어요. 근데 이 시세와 건물주가 생각하는 가격과 수익이 너무 괴리가 커요. 자, 그러면 지금 뭐 가로수길 공실률이 37%다. 예.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이제 해법은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1. 건물을 허문다. 공급을 줄인다. 이거 안 되잖아. 공업빌딩 주인 입장에서? 우리 사회 입장에서. 주인 입장에서는 공실로 놔둔다가 답이죠. 공실로 남겨두고 다음에 월세가 오르기를 기다려야죠. 월세를 좀 깎아주면? 그러면 이제 건물 가치 자체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 월세 곱하기 얼마 해버리니까. 그렇기도 하고, 지금 당장 공실이니까 잠깐이라도 그냥 월세를 받자. 가게도 그렇고, 여기 위층에 사무실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나라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 그것 때문에 10년을 그 가격에 묶어두고 5%밖에 못 올리니까 해마다 5%. 야, 이거는 일시적인 불경기라서 이렇게 안 나가는 거야 라고 할 때, 야, 그래도 한 달이라도 놀리지 말고 반값이라도 받아라고 하면 바보 그 건물주가 되는 거고, 기다리고 해서 최대한 높게 맞추고 안 그러면 공실로 놔두는 게 그게 현명한 그게 되다 보니 저기는 분명히 비어 있는데 세입자는 안 받아. 지금 시세로는 안 받아.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상인들이 그 가게를 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해서 만들어 놨지만 그게 결국은 상인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월세를 높이는 그런 정책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그런 식으로 시장에 개입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듣고 다니기는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거는 우리가 네. 건물주가 된 다음에 한번 그 평가를 한번 해보기로 하는데 그럼 이제 자, 지금 2%가 이야기한 것 중에 그럼 이제 언제 경기가 살아나서 임대료가 올라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할 때 언제쯤 정말 서울의 상가 임대료가 물론 어느 지역은 개발되거나 또 뜨거워지면서 성수동처럼 올라갈 수 있죠, 당연히. 정말 서울이 또 수도권이 동탄이 오산이 시흥 150 파주가 위례가 거기 있는 수많은 상가들이 올라갈 수 있을까? 다 올라가지 못하지. 다는 안 돼. 나는 아주 어려울 거라고 봐요. 왜냐? 공급량을 좀 볼까요? 공급량을 보면 LH가 2018년부터 전국 86개 신도시에서 188만 제곱미터의 상업용지를 팔았어. 188만 제곱미터. 서울만 보면 20년 동안, 19년 동안 2000년부터 2019년까지 3천만 제곱미터의 상업용지가 추가로 공급됐어. 3천만 제곱미터. 서울의 경제활동이 전국적으로는 우리가 2015년이지만 서울의 경제활동 인구는 2014년부터 줄었거든. 그러니까 가게에 들어올 사람은 줄고 있는데 상가 공급은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상가는 우리가 지금 이대 앞에 상권가 옛날 다 스트리트형 도로 인접형 상가들 1층, 2층 네. 카페 보면 그렇죠, 1층, 2층 그 다 빌딩형으로 바꿨잖아요. 그럼 이제 빌딩으로 바꿔 상가가 100개 있던 이대 앞 상권이 상가가 200개, 300개가 됐어요. 200명, 300명이 와줘야 돼. 아니면 한 명이 한 끼 먹고 가던 걸 1차, 2차로 나눠 먹든가. 아니 그러니까 뭐 필리핀 관광객이라도 와줘야 한다고. 이 많은 상가를 밀레오르에 장사된다 해서 동대문 상권에 얼마나 많은 상가들이 드러났어요.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또 용도 변경해달라. 용적률 올려달라. 주상복합으로 해서 아파트로 만들어 팔게. 그리고 더 높게 짓게 해달라. 그래야 사업성이 생기니까. 그렇게 해서 또 허용을 해주면 상관 또 늘어나고 주거용지도 늘어나겠지만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늘어나니까 이 과연 임대료가 오를 수 있을까? 이걸 버틸 수 있을까? 물론 임대료가 올라가는 지역도 있겠죠. 근데 다는 아니다. 그런데 제가 다닌 지역은 서울의 정말 중심지잖아요. 마포 이쪽으로 봤으니까. 네네, 예. 여의도나. 근데 여의도도 요즘 카페에서 저녁에 이렇게 위스키 한잔하고 은밀한 이야기 하는 데 있잖아요. 월세 1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싸다 이거죠. 옛날에는 얼마나 권리금 자체, 바닥 권리금 자체가 엄청 시설 권리금밖에 없어요. 밤에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수요는 없고 공급만 많다 보니까. 그리고 새로운 스팟 위주로 도심을 개발하니까 구도심을 재개발하려면 민원이랑 여러 가지가 어렵거든. 그러니까 구도심은 점점 어려워지고 공급은 엄청 늘어나는데 제가 갔다 온 데는 주로 서울의 요충지잖아요. 그래서 서울을 벗어난 지역의 상권은 어느 정도인가 제가 볼까요? 예를 들어 경북 김천 혁신도시 공실률 44.4%. 반 비어 있는 대구 혁신도시 37.1%. 공실률이? 상가 공실률이? 전주 혁신도시 27.9%인데 전주 내려보세요. 이게 전주하고 전주 혁신도시하고 좀 떨어져 있어. 전주는 훨씬 더 구도심은 더 심한 거지. 나주 혁신도시 38.1%가 공실인데 여기 인구가 4만인데 나주 혁신도시에 신규 상가가 6,000개가 공급이 됐대요. 그래서 주민 7명이 상가 하나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주민이 늘어나겠죠? 주민이 늘어나겠지. 하겠지. 어디서? 어딘가에서. 저도 암담하긴 한데, 여기 이제 희망은 서울 강남도 초창기에는 텅텅 비었었대. 라는. 아니, 그건 우리가 경제가 막 17% 성장할 때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여기 사는 사람도 좀 생각 좀 해줍시다. 안 그래도 아픈 사실인데 그걸 꼭 그렇게 방송에서 꼭 40% 비었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누가 잘못했냐? LH는 몰랐을까? 국토부는 몰랐을까? 내가 찾아봤지. 누가 잘못했냐고요? 이거 지방 균형 발전해야 된다고 강제로 만들고 내려부시고 했던 그때 그 결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국토부가 2019년에 신규 공공택지에서 상가 과잉 공급이 발생하고 있다. 제가 보도자료 딱 붙여줄게요. 네. 적정 수요를 검토하고 공급 시기를 조정하겠다. 2019년에 알고 있었다고. 그렇죠. 이미 상가 지원한 이런 업무 시설이나 주차장, 점포주택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게 벌써 과잉 공급이 되고 있다는 걸 정부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LH는 빚을 갚아야 되잖아. 빚이 100조인 회사니까. 네. 그러니까 폭리를 취해도 사실 너희 왜 이렇게 폭리를 취해서 상업 용지를 많이 공급하고 비싸게 받아? 저희 이 돈으로 빚 갚아야죠. 그래서 임대 시설도 보완해야 되고 임대 아파트도 지어야 되고 유지도 해야 되고 안 그러면 국민 세금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맞물려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LH는 아주 비싸게 상업용지를 공급하면 건설사나 대형 시행사들이 이걸 또 이 비싼 값에 사요. 그래서 누구한테 분양하죠? 돈 좀 있는 또는 중산층들에게 분양해서 상가를 상가 건물주가 되고 싶어하는 우리의 꿈 중에 하나죠. 월세 받는. 따박따박. 네. 그놈의 따박따박. 그 누가 들어오죠? 서민들이나 은퇴자 또는 중산층들이 거기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보겠다고 들어오는. 속아서 사시는 경우가 많지. 먹이 사슬이 착착착착 완성이 된 거죠. 근데 그분들에게 10억 넘어가는 상가도 진짜 많아요, 신도시에. 상가라는 게 아파트라는 건 이거 참 복잡하게 지어야 되지만 상가는 그냥. 월세 400만 원 받는다고 생각했으니까. 빈 건물 땡그라니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것도 이제 그렇게 분양을 했는데도 분양이 되게 잘 됐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3억, 5억, 7억, 특히 은퇴한 분들이나 중산층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전 재산이지 정말 중요한 목숨 같은 돈이죠. 이 구조를 정말 몰랐느냐, 과잉 공급되고 있는 걸 몰랐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결론적으로 과연 이렇게 엄청나게 공급이 됐는데, 신도시에서 상권을 오늘 또 소비자들이 이용할 텐데, 오늘 또 새로 문 연 상권에서, 그 사람이 잠실에 사무실이 있다면, 오늘 친구들하고 치맥하기로 했는데 잠실에서 안 하고 위례에서 하면, 그럼 잠실 상권이 또 수요가 줄잖아요. 누가 들어올 것이냐, 이 잠실 상권에. 월세는 통계적으로도 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잠실 상권이? 아니, 서울이든 전국에 월세가, 상가의 월세가. 전반적으로 공실률이.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월세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상가는 전반적으로 월세가 계속 내리고 있다고. 공실률도
특히 지방 대도시 가면 뭐 이건 말도 못하게 높고. 과잉 공급이니까. 그걸 어떻게 그 꼬마 빌딩들이 유지할 수 있을까? 그리하여 가수나 학자나 정치인이나 뭐 기자나 성공하면 나도 저거 하나 사서 꼬박꼬박 따박따박 월세 받아야겠다는 그 꿈은 이 꿈이 생긴 게 25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상가 공실률은 계속 늘면 늘고 쉽지 않다. 25년 동안 이게 이루어져 왔어요. 그 서교동에 그 오래된 양옥집을 단독주택. 우리 네. 알죠. 홍대 앞에 허물고 그걸 4층 올려서 월세 받는 이 수익 구조가 짭짤하다는 걸 30년 가까이 우리가 이걸 운영했어요. 30년 동안 우리 모두가 다 알았어요. 지금까지 했어요. 지금까지 장사가 된 것도 신기해. 지금까지. 누구나 다 아는데 그게 돈이 될까요? 그게 이제 꼬마 빌딩까지 올라온 게 아니죠. 그거 되게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는군요. 오늘 이 방송을 듣고 내일 지하철역 가서 또 한번 주변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진짜 공사 안 하고 있는 곳이 한 곳이라도 있는지. 계속 부시고 꼬마 빌딩 올리고 있다는 거죠? 계속 올리고 있지. 주택가도 올리고 있고 상권도 올리고 있고. 근데 거기는 신도시도 올리고 있고. 장사 잘 되고 부족한 곳이 올라가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요즘 저도 강남 일대에서는 요즘 여기 신도시는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만큼 여기저기 낡은 건물들이 계속 부실고 새로운 건물로 올라가요. 그러면 야, 이렇게 공실 이런데 다 이걸 어떻게 채울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거 저기 저 면목동에 있는 사무실이 일로 오겠죠 이제. 그러니까 여기 올라간 건물을 채우는 건 문제 아닌데 요지는 다만 이거 올라가는 것 때문에 갑자기 왜 요즘엔 이렇게 그 사무실 보러 오는 가게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가 되는 거죠. 안 되는 데는. 아마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면목동 상권도 누가 채우겠죠. 저기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도 저 수도권 외곽에서 채울 수도 있고. 점점 비어올 텐데 단사를 인구 문제 이야기하면 우울하지만 25년 후에는 이 프로하고 저하고 세대가 우리가 이제 막 100만 명씩 태어나던 세대인데 그때 가면 1년에 80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태어나요. 무섭다 말을 놓고 보니까 누가 그 가게에 들어갈 것이냐. 우리가 콘크리트를 부어서 상가는 계속해서 올릴 수 있지만 용적률만 있다면 좀 개인은 콘크리트로 만들 수가 없대요. 시장 참여자는 빠르게 줄고 있는데 상가는 너무 많이 이미 공급된 게 아닌가. 그래서 꼬마 빌딩들도 걱정스럽다. 솔직히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아니면 샘나서 하나 사볼까 그랬는데 너무 비싸서 샘나서 그러는 거야? 아니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아니 이 수익률이라면 가격이 떨어져서 반값이 돼야 되는데 가격이 안 떨어져요. 아니, 솔직히 반값 되면 살 수는 있어? 이따 이야기를 좀 해보자. 그럼 왜 그 남 자꾸 괴롭혀요? 본인이 살 것도 아니면서. 다만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는 인구가 줄어들다 하더라도 지역별로 다르고 인구가 유지되면 사람들이 길에서 잘 수는 없으니까 아파트 수요는 있다고요. 그런데 상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쿠팡이니 뭐 컬리니 뭐 이런 것 때문에 인구가 5천만 그대로 유지되는데 상가의 수요는 급격하게 감소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 특히 거기에다가 컬리 쿠팡 때문이 아니라 토스 때문에 문제야. 토스가 사실 우리 옛날에 그 1층에 은행이 있을 때 은행 가서 하는 일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돈 보내고 예금하고 뭐 이런 일이잖아요. 이체하고. 그거 지금 다 토스가 하잖아요. 그러니 그 수요도 없어.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는 수요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마치 이미 존재하던 사람이 35살 이진우입니다라고 했는데 다음날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러니까 당연히 주택 수요가 그럼 망가지겠죠.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상가가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 먹이사슬에 걱정입니다. 돈 좀 있는 중산층, 은퇴자들, 가게에서 한 달에 얼마라도 벌어보겠다는 서민분들이 얽혀 있단 말이에요. 상가를 거기서 분양받고 지금 쩔쩔매고 있겠죠. 이자 내고. 월세를 기대하고 샀는데 이자가 나가고 있으니 돈은 다 거기다 썼고. 우리 다음 주에는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찾아봅시다. 근데 이렇게 꼬마 빌딩 무너지는 이야기는 솔직히 좀 긍정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걸 아마?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아니 꼬마 빌딩 가격이 무너지는 게 라이브 가야 돼. 나 라이브 가야 돼. 알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거 꼭 편집에 넣어주세요. 이 프로 계속 늘려. 나 지금 이제 라이브 네, 같이 내려가 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서 삼촌경제학 서둘러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홍합빌딩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아, 참.